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박다넬입니다. 오늘은 질문을 먼저 드려볼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른이신가요? 아이이신가요? 이 질문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신다면 아이와 어른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나이로? 아니면 나누는 다른 기준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몇 살까지가 아이고 몇 살부터는 어른일까요? 혹은 언제까지가 자라는 것이고 언제부터가 늙어가는 것일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고민하며 함께 살펴볼 오늘의 책은 생택지 베리의 어린 왕자입니다. 이 책은 많지 않은 분량의 책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자세히 설명하자면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그런 책이에요. 아마도 대부분 내용을 알고 한 번쯤은 접해봤을 만큼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줄거리를 소개하고 작품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먼저 이 책은 비행사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화가를 꿈꿨던 비행사는 어린 시절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의 그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화가의 길을 포기하고 비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식착한 사막에서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되고 어린 왕자가 양을 그려달라는 요청을 하고 어린 시절 그렸던 모자를 닮은 보아뱀을 그려줬는데 어린 왕자는 한눈에 보아뱀임을 알아채며 양을 그려달라고 이야기를 다시 하며 어린 왕자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어린 왕자는 계속 자라서 치워줘야 하는 바오밥 나무와 불평이 많은 장미꽃 때문에 자신의 고향인 소행성 B611을 떠나오게 되었고 6개의 별을 지나서 지구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6개의 별 중에 첫 번째 별에는 신하가 하나도 없지만 무엇이든 그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기침을 하는 것조차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 어린 왕자는 뜬금없다라는 생각을 하며 두 번째 행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계속 칭찬해달라는 신사를 만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며 세 번째 별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는 부끄러움에 계속 술을 마시는 사람을 만나고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라고 물으니 술 먹는 게 부끄럽다 라고 대답하며 어린 왕자는 또다시 고개를 갸우뚱하며 네 번째 별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아주 바쁘게 자신이 가진 별을 세고 있지만 단순히 자신의 별을 세서 부자가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다섯 번째 별에서는 1분마다 가로등을 끄고 켜기를 반복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힘들고 쉬고 싶다는 말에 어린 왕자는 조금 쉬었다 하세요 라고 하지만 명령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한다는 하소연을 듣고 그리고 6번째 별로 가게 되죠. 그 별은 다른 별들보다 10배 정도 컸고 그곳에 있는 지리학자를 만나서 산과 강의 위치를 물어보지만 자신은 서재에 있는 사람이고 위치는 탐험가가 찾아야 하는데 행성에는 아무도 없어 산과 강의 위치를 아무도 모른다는 말과 함께 지구라는 별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렇게 도착한 지구에서 어린 왕자는 지금까지 만났던 이상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살고 있음을 알게 되고 상심에 빠지지만 여우를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나서 비행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비행사와 대화를 나누며 어린 왕자는 여우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며 아주 좋아했었고 이제 자신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장미꽃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비행사가 어린 왕자를 찾았을 때 어린 왕자가 맹독을 가진 뱀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달려갔지만 뱀은 사라지고 뱀에 물린 어린 왕자는 서서히 죽어가고 그렇게 어린 왕자의 마지막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슬퍼하며 지내던 비행사는 어린 왕자의 시체가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아마 자신의 별로 돌아갔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흐뭇한 이야기를 끝을 맺게 됩니다. 이 책은 구체적인 표현을 통한 어른들의 시각과 상징적인 시각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어린이의 시각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인 비행사와 어린 왕자를 통해서 생택지 베리 자신의 어린 시절과 어린이 된 모습을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린 시절 그렸던 보아뱀 그림을 한 번에 맞추는 어린 왕자를 통해서 같은 사고를 공유하고 있는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상징하고 있고, 죽음을 맞이하지만 시체를 찾지 못하는, 또 사막이라는 배경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 즉 세월이 흘러서 자신의 어린 시절 가졌던 동심이 사라짐을 어린 왕자의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어린 왕자가 별을 떠나오면서 동심의 사라짐, 즉 어린 왕자의 죽음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끼던 장미를 떠나며 6개의 별에서 어린아이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보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도착한 지구에서 어른으로 상징되는 비행사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이제 어른이 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다면 어린 왕자의 동심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저는 아마도 어른인 비행사가 어린 시절 보아뱀 그림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어른이 되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 어린 시절의 모습과 그에 대한 그리움 역시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아마도 내가 죽은 것처럼 보일 거야. 하지만 그게 아니야. 수많은 별 중 어딘가 있을 나를 떠올리며 밤하늘을 바라보며 웃게 될 거야. 라는 어린 왕자의 대화를 통해 동심은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깊이 감춰져 있을 뿐이며,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잠시 동심을 회상해 볼 수 있음에 웃음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여러 번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게 참 다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어린이로부터 시작되는 어른들의 동화라는 말처럼 삶의 순간들을 지나면서 겪어왔던 수많은 경험들이 이 별것 아닌 이야기에 또 다른 숨겨진 면을 자꾸 보게 해주기 때문은 아닐까요? 어떠신가요? 다시 한번 처음 드렸던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은 아이인가요? 아니면 어른인가요? 아이와 어른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꿈을 꾸고 있다면 아직은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꿈을 그리워하기 시작한다면 거기서부터 늙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조금 더 쉽게는 어린 시절을, 아니 그때 가졌던 동심을 회상하며 그리워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아마도 우리는 어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어린 시절을 가슴에서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생택지 베리의 어린 왕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